Oké. Dus ik ben hier net alleen gekomen naar Namhan Sansong. En dat betekent ten zuiden van de rivier. Kasteelsmuur die helemaal... 네덜란드에서 온 브이로거 아이고바트라는 채널로 한국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북한을 방문해 촬영한 영상만도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엔 한국인 아내와 함께 핸드릭 하멜의 흔적을 찾고 있다. 한국과 한국 역사를 사랑하는 이 친구는 네덜란드 출신 크리에이터 바트 반 그늑튼. 그리고 또 한 사람. 방송, 광고, 뮤직비디오, 모델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한국 문화와 역사까지 관심 많은 이 친구는 반덴 브란드 야닉. 두 친구와 함께 네덜란드부터 여수, 포항, 부산까지 역사 속에 가리웠던 한 인물을 찾아 떠나는 장장 6개월에 걸친 아주 특별한 여행이 지금부터 시작된다. 어느 늦여름날의 이른 새벽. 설레는 마음을 한가득 품고 나란히 새벽 기차에 오르는 두 친구. 바트는 야닉과 함께하는 이번 여정을 자신의 콘텐츠로도 제작한다. 첫 목적지는 여수인데 여수 가봤어요? 안 가봤어. 안 가본 것 같다. 아, 거기 뭐 있는지 아세요? 응. 네? 여수 밤바다. 알아? 그 노래? 나 몰라요. 이거 버스커 유명한 노래야. 아, 진짜? 응. 그리고 게장. 게장? 간장게장. 뭐야? 알아? 아, 아무도 몰라. 그 약간 fermented crab. 오케이, 알아. 네.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맛있어? 응. 진짜? 응. 네. 저 지금 어디 여행 할 때 알고 싶은 곳 있어요? 원래 그 박영연 어디서 한국에 왔는지, 처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사람 됐는지 그거 진짜 궁금해. 네. 오케이. 박연. 이들이 찾아가는 역사 속 그 인물은 누구일까? 그 시각 여수를 향하는 또 한 사람이 있다. 포항 양포교회를 섬기는 김진동 목사다. 신중년 사관학교를 통해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고 월남전과 6.25 참전 용사들을 섬겨 6.25 70주년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했다. 무엇보다 네덜란드에서 온 얀 얀스 벨테브레, 조선 최초 서양 이민자 박연에 대해 연구하며 논문까지 집필했다. 야닉 씨, 네, 목사님. 나 지금 역 다 돼 가는데 다 와가요? 왜 다 왔어요? 네, 어디 계세요? 조금만 더 기다려, 금방 갈게. 네, 알겠습니다. 이따가 뵐게요. 그리고 드디어 세 사람이 만났다. 야닉, 반갑습니다. 아이고, 보고 싶었구만. 아,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말 잘하시네. 아직 멀었어요. 이제 정말 출발이다. We zijn nu in Josu, dit is de plek waar Hamo, Korea, is ontsnapt. 와우. Super vet, ik ben hier nog nooit geweest. Waar staat hij? Daar staat hij. 전라남도 남동부에 있는 여수시는 그 아름다운 바다 풍광에 보는 이들마다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So much better than I expected. 그러나 한편으로 이곳은 하멜이 탈출하기 전 조선 땅에서 마지막으로 밟은 땅이기도 하다. 지금 여기 보이는 데가 저기 하멜 등대. 등대. 여기에서 하멜이 출발해서 일본으로 도망가는 그런 기점이 여기가 되고 이 주위가 하멜이 주로 활동을 했던 그런 효종 4년이던 1653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의 선원이던 하멜은 자카르타로 향했다. 그곳에서 일하며 서기가 된 그는 64명의 선원과 무역선 스페르베로호를 타고 타이완을 거쳐 일본 나가사키로 향했는데 도중에 태풍을 만나 배는 난파됐고 하멜은 일행 36명과 제주도 앞바다에 표착했다. 요거는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난파, 이게 제주도로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고장나면서. Maar 400 jaar geleden, god almachtig, wat een nachtmerrie was dat zeg. Oh ja, Hendrik Hamel hier, uit het verleden. Schip naar de Filistijnen, de helft van de bemanning, dood. En word je ook nog eens zwaar gewond, naakt wakker op een onbekend eiland. Godverdomme, waar ben ik? Waar ben ik? Hallo? Oh, hallo? 낯선 땅에 표착한 두려움과 비참함. 번번이 탈출에 실패하며 13년간 타양살이를 해야 했던 선조 하멜. 그 흔적이 담긴 전시관으로 향한다. 그런데 하멜과 박연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여수 하멜 전시관에서 일행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이 있다. 바로 하멜 표류기 사본. 동인도 회사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쓴 이 보고서가 유럽에 조선이란 나라를 알리고 당시 조선에 살던 네덜란드인 벨테불에 박연을 알리게 된 것이다. 난파라는 이름으로 들어와 탈출이란 이름으로 조선을 알리려 떠난 하멜. 탈출 선박의 모형도 있다. 이제 원 이 상태는 너무 사는 배가 쪘잖아요. 그러니까 다 탈 수는 없고 이게 70%로 축소된 거예요. 70%요? 네. 아 그럼 그래도 약간 100% 하면 좀 작은 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네덜란드인들 경험 많아서 이거 배 많이 타서요. 네덜란드부터. 그래서 이렇게 조금 쉽게 보여요. 경험 때문에. They have a lot of experience with big ships, so I think those Dutchmen they didn't have a really hard time controlling the ship. 유럽 강대국들이 해상을 장악하려 패권을 다투던 대항해 시대. 특히 네덜란드는 만여 척이 넘는 대형 상선을 보유한 부국이었고 하멜 일행이 탔던 스페르베르호 역시 그중 하나였다. 하지만 망망대해에서 풍랑을 만난 선원들이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절박하게 기도하며 풍랑을 견디던 이들이 육지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해안가에 충돌한 선박은 산산조각 났고 하멜을 포함한 생존자 36명만이 제주도에 표착해 붙잡혔다. 그렇게 9개월간 제주도에 머물던 하멜 일행에게 조정에서 통역관이 파견됐는데 26년이나 먼저 조선에 표착해 조선 사람으로 살던 네덜란드인 벨테불의 박연이었다. 낯선 땅에서 동양인을 만난 이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당시 58세였던 박연은 수십 년 만에 만난 고향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했다. 일반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봐도 아주 중요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하멜은 기념관이 3군데나 있고 그렇지만 벨테불 하멜 기념관에 가면은 반드시 벨테불에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So that made everything even more interesting. Like, why is everybody talking about Hamel, even though there was another Dutch person years before him already in Korea, and nobody really knows about him? 기념관 하나 없이 역사 속에 묻혀있던 이 인물에 김진동 목사는 왜 그리도 관심을 갖는 걸까? 목사님, 벨테불의 대해 왜요 많이 알고 싶었어요? 이제 지금 조금 이따 올라가면은 50% 답이 나와. 여기 내가 왜 벨테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그거를 처음 내가 관심을 가졌던
장소가 여기에 가면 있고. 광양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 1905년 전남 동부 지역 최초로 복음이 전파된 곳이란 것을 기념하는 이곳에 박연에 대한 단서가 있다는데 이 벨트부레가 들어왔던 장소, 그 근거, 그 이유, 그걸 찾으러 지금 여기 온 건데 여기 와서 여기 있네. 바로 이 사진 때문에 내가 벨트부레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고. 이 사진이요? 네, 이 사진 때문에. 그래서 이 사진 때문에 지금 벌써 한 15년, 16년 동안을 이거를 지금 찾으려고 지금까지 늘. 벨테불의 표착지란 제목의 이 사진 속 바다는 어디일까? 하멜 표류기와 한거만록 등의 기록에는 벨테불의 표착지가 제주, 경주, 호남 등으로 기록돼 있다. 인조 5년이던 1627년 동인도 회사 소속 벨테불에는 우베르케르크호를 타고 일본으로 가다 풍랑을 만났다. 식수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동료 2명과 상륙했다가 관원들에게 붙잡힌 것인데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이들의 간청은 무시됐고 북벌을 구상하던 인조는 서양의 청포 기술에 능한 벨테브레와 2 친구를 훈련 도감에 배치했다. 붙잡힌 벨테브레 일행이 먼저 부산으로 압송됐다는 기록도 있다. 일본과 외교며 무역이 이루어지던 동네 두모포 외관이 있었기 때문인데 조선 정부는 박연 일행의 목적지가 나가사키라는 것을 알고 이곳에서 일본으로 송환하려 했다. 하지만 일본인 표류자가 아니란 이유로 거부당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400년 전 제주에서 이 부산까지 압송된 것일까? 그러한 궁금증을 안고 찾아간 곳은 부산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을 직접 찾아보려 한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벨테브레, 박연에 대해 어떤 기록이 남아있을까? 여기는 역사기록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식 기록물 보존 시설입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해 중요 기록물들이 보존되어 있는 이곳에서 오늘 찾아볼 것은 박연이 살았던 시대인 인조와 효종의 조선왕조실록. 당시 우리 선조들은 파란 눈의 서양인에 대해 분명 기록을 해놓았다. 남만인이 나오는데 남만인 박연을 불러서 남만인이 이제 이야기하기를 이들이 과연 이제 만인이 맞다라고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나옵니다. 박연을 통역하는 사람으로 불러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점에서 이제 다시 한번 박연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 그래, 이래 봐야 돼. 맞아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 연결되지. 그렇지. 이거는 사실 아니고 이거는 효종 아버지고 효종 아버지 인조고. 그럼 이거 이렇게 여기 봐야 돼. 특별한 노래 연결시켜줘. 여기 이거 하루종이에요? 이거요? 한 라인으로 봐야 돼. 여기. 이게 특별한 얘기 없어요. 바트와 야닉은 400년 전 조선왕조실록이 신기하기만 한데 Een heel verhaal geschreven over wat ze allemaal gedaan hebben, welke wc-papier ze hebben gebruikt en dat soort dingen allemaal. Ja. Dus ja, het is heel moeilijk om net die stukjes over Hamel of Beltevree te vinden, omdat er zoveel is dat vertaald moet worden. Ja, Dat er gewoon letterlijk elke dag is opgeschreven als de koning of iemand naar de wc ging, dan schreven ze zelfs dat erop. Of hij loopt nou zijn kamer uit, dus er werd alles opgeschreven. Dus om alles uit te pluizen, dat kostte een hoop tijd. 사실 바트는 며칠 전 혼자 촬영을 다녀왔다. 그가 찾은 곳은 남한산성이었는데 Hey, daar ben ik weer. Dus ik ben net alleen gekomen naar een fortress, Namhan Sangsong. En dat ligt ten zuiden van de Han-rivier. En dit is een plek waar de koning naartoe zou gaan in tijden van oorlog om veilig te zijn. Hij heeft de boom zeker gezien. 이곳에서도 박연의 흔적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를 머금고 자란 울창한 나무들로 덮인 평화로운 남한산성. 그러나 이곳엔 병자호란의 아픔이 있다. 그리고 박연 역시 병자호란의 아픔을 겪었다. 일찍이 네덜란드에서 익혔던 청포 기술로 박연은 훈련 도감에서 홍위포 제작법을 가르쳤다.
그리고 함께 조선에 표착한 네덜란드 동료 2명과 병자호란에 참전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에서 2 동료를 잃었다. 머나먼 타국에서 유일하게 의지했던 고향 친구들 디렉 헤레스 베르스와 얀 피테르체. 그렇게 박연은 조선 땅에 섬처럼 홀로 남겨졌다. 한국에 표류한 지 1년 후에 여진족이 쳐들어왔어요. 만주족이. 그때 대포를 만들었다지 않습니까? 훈련도 가면서. 그러면서 무관이 된 거죠.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같이 표류했던 2 친구랑 같이 참전을 했는데 2 친구는 결국 전사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타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이렇게 한 거라? 난 그렇게 보진 않아요. 뭔가 진짜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사람이 되어서 목숨을 내놓을 정도까지. 한국에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역관이고 또 무기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였고 서양의 문화를 한국에 구체적으로 접목시켜준 인물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벨트브레라고 하는 한 인물은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히 저는 교회사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조선 땅에 홀로 남겨져 평생을 조선인으로 살았던 박연. 과연 그는 어느 바다로 들어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먼저 박연의 표착지부터 확인했다. 광양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관의 사진. 박연이 표착한 바로 그 바다를 찾은 것이다. 요 바위가 어제 그 사진 거기 있었던 그 바위.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는 박연이 경주 근해상에 표류하다 담수와 양식을 구하려 육지에 상륙했고 주민들에게 발견돼 경주로 압송됐다고 기술돼 있다. 행정상 이곳 포항 신창이 경주 앞바다로 불렸던 근대 기록까지 감안해 볼 때 이곳이 바로 그 표착지인 것이다. 바로 여기가 바로 어제 이야기했던 그 사진이고 또 우리나라의 최초의 유럽인 그다음에 우리 최초의 기독교인 벨트브레가 들어온 자리 거기를 지금 추정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증거 사진이 바로 이 바위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아주 뜻깊은 자리에 지금 와가 있는 거예요. 전체. 그 우리나라의 최초의 기독교인이 들어온 자리니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박연 기독교인인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양반과 어떤 그런 이런 차이에 있어서 그래서 남을 배려한다든지 또 남을 도운다든지 어떤 그런 문화가 전혀 없던 그런 시대인데 이 벨트브레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 것을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또 이분은 양반과 천민을 가리지 않는 거라. 하멜을 만나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대화들이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이었고 또 기독교 나라였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지금 추측해서 보는 거예요. 조선 최초 서양 귀화인이자 기독교인 박연. 역사에 가리웠던 그 삶의 의미와 영향력이 더 많이 알려지고 표착지부터 정확히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 야닉과 바트. Het is gewoon een hele grote kok die hier aangekomen is. Je weet de grote kusters van Korea? Ja, precies. Waarom zou die hier aangekomen zijn en niet ergens anders? Ik zou het ook niet weten eerlijk gezegd, maar het zou wel mooi zijn als het hier was geweest. Want dan is wel een interessante plek natuurlijk. Kijk eens, denk je dat hun zijn hele kust hebben afgevaagd om een diep plekje te zoeken? Dat denk ik niet. Oh, maar je kunt wel zien hoe diep de zee is. Door die grote, slome, lage golven. Ja, je ziet hoe ze bewegen door de zee. Hè? Dus je ziet dat ze gewoon heel diep zitten. Oh, dat ziet er mooi uit. 뜻밖의 오게 된 낯선 타향.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을 조선시대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살았을 박연이 새삼 안타깝다. He came with two of his friends, one from his hometown, one from another town in the Netherlands. They went on this big adventure and they came to Korea to get some water, and then they captured them. They were imprisoned. And soon in the war after that, two of his friends died, so the rest of his time in Korea he was alone. He had to figure things out all by himself. And he never got to go back home. Yeah, he had to stay in Korea. I don't know, it makes me sad. It makes me sad. 그래서 바트는 박연의 고향을 찾았다. 암스테르담에서 북쪽으로 32km 떨어진 네덜란드의 드리프. 바트의 나이에 항해를 떠난 박연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그의 고향 마을을 한국인 아내와 걸어본다. 그리고 박연의 흔적을 찾아보는데 Okay, so we're going to start the tour. I'm here with Freya and I'm here with Frey, Harmse and Karen. And they are the founders of the Pakjon Weltevree Foundation. So they're going to show us the Rijp. 먼저 박연 협회가 있는 마을 회관부터 방문해 본다. Hamel did a good job in talking about Pakjon, but he did a bad job in giving the details about it. Because he spent so much time together with. 회관 안으로 들어서는데 안에 휘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마을의 지난 역사를 너무도 잘 보존하고 있는 모습. 간척 사업 이전 드리프는 원래 큰 호수 사이의 섬이었다. 그래서 대항해 시대 대형 상선들이 드나들며 전 세계에서 구입한 진귀한 물건들을 팔았는데 이곳 마을 회관에서 그 가격을 매겼던 것이다. 프레이 함슨 박연 협회장은 이러한 마을의 지역적 특성부터 설명한다. By leegwater, and he built all the windmills around it, and they pumped what you saw on the film as well. Those were the windmills that pumped out all the water into canals around. First, they make. I think if Weltevree sees this land now, he would get a heart attack. Whoa, did I live here? 17세기까지 이 지역 주택은 목재로만 지었다. 그런데 오래전 마을 전체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고 그때 박연에 대한 자료도 모두 소실됐다. All kinds of church communities, Roman Catholic, Protestant, Lutheran, and then very strict Protestants. Yeah. How do you call it? Gereformeerde, like the Reformed Church, I guess. Yeah, it's a Reformed church. Yeah. Something like that. But it's now the culture center. But it's a very beautiful town, I must say. Yes, but in fact, this looks the same as in the time of Jan Jansson. Nothing changed. Little bit, of Little course. bit. 대형 화재로 인한 복구들을 빼고는 박연이 살았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마을. 그가 살던 집은 어디였을까? 추측도 해본다. When they come from that side, so still happens, small boats, they come from that side, go inside a lock, then this door is closed, then the water goes out at the other side, that door is opened, and Jan Jansson must have sat on the side of this lock in those days. That's true. Yes. So. This one where we are standing on. Yes, that's why. 박연 was also standing here. And he's also standing there. Yeah. 마을 중심의 드리프 대교의 옆에는 박연 동상도 세워졌다. So this is the statue that we know. Yes. The one also standing in Korea. I didn't see it here, but I saw the video and I saw many elements of Korea. Yes, and as I said before, it is the combination of old and new of Korea and the Netherlands. So this is an old-fashioned rope from a sailing ship. It's the rope and the pieces here, and this is an old musket, old gun, but this is a modern one.
Here you have modern cameras. Yeah. Modern in Samsung. 1988. Modern 90.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살았던 박연의 삶처럼 동양과 서양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절묘하게 묘사했다. 동상 옆에 있는 드리프 대교회로 들어가 본다. Wow, what a beautiful church. Beautiful, Yeah, I like the wooden ceiling. Yeah. And in 1654 there was a huge fire in the Rep, and 600 buildings, houses and warehouses and everything were burned down. So the whole part of the village was burned down in 1655, including the church. So it only was ready for 15 years. It was not paid yet. Now, Jan Jansson had been born in 1595. The fire was after he had left already. Yeah. He has been in the church before the fire, around 1600. The church was standing here already. Yeah, yeah. And then the walls were still there. After the fire, the walls still there. Only the wooden roof and everything of wood had been burned. Yeah. 오래전 마을의 대형 화재로 교회 역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오히려 더 아름다운 스테인드 글라스로 재건됐다. 아마도 이곳에서 벨테브레는 세계를 항해하는 꿈을 키우며 기도하지 않았을까? Oh, nice in the sun. Really beautiful town. Really beautiful. Very beautiful, right? 다음으로 찾은 곳은 마을에 있는 박물관. Bart, hier we are. Aangenaam. 이곳에도 박연의 흔적들이 있다. 하멜 표류기를 기초로 한 내용들이 잘 정리돼 있었는데 무엇보다 그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었다. Dus als Jan Jansen wel tevreden zouden we kunnen gokken wat voor geloof hij had in die tijd? Nou, Leegwater was in ieder geval doopgezind, dat weten we zeker. En ik zou inderdaad zeggen doopgezind. Oké, doopgezind, is daar een Engelse vertaling van? Dan zou dat, Mennonites. Dan hebben we in ieder geval een soort van zekerheid over Jan Jansen wel tevreden. You see that red roof in the middle of the green there, a little bit to the left. I see it. After that was the other lake, Schermer. So all the land you see in the distance over there was Schermer, also a big lake. So this was from this canal to that canal where that roof and the houses you see there, that was the end of the island. So this was the original Schermer Island. Maybe Pagan is from one of the houses. But now it's big, but originally there's like very many small houses from the crew members. And Pagan was not a ship owner. Yeah. Which is like... So he must have lived in the small houses? Yeah. Okay. Wow. What an amazing place to be. 오래전 이 수문가에서 오가는 상선들을 보며 항해를 꿈꾸던 한 사람은 그렇게 조선이란 나라에 귀화한 최초의 서양인이 된 것이다. If you could meet Jan Jansen Weltevree right now, what would you like to ask him? And tell his whole story and his feelings when he was on his boat on the sea, and when he was captured, his fear, but also his opportunity to meet a wife he loved and get children, and his feelings about his Dutch feelings in Korea, which were changing in the years. Yeah. How? Yeah. How did it happen? Yeah. Yeah. And do you believe that in the end he wanted to stay in Korea, or he just gave up, like, okay, this is my new place? I'm sure he will stay there. Yeah. 그는 왜 박연이란 이름으로 한국에서 살았을까? 못 돌아온 것일까? 아니면 한국을 사랑해서 남은 것일까?
맘 한켠에 이 질문을 품고 선조의 발자취를 밟아보는 바트와 야닉. 선조와 같은 이방인이란 이름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두 사람의 상황은 선조와 다르다. 한국을 너무나도 사랑해 스스로의 결단으로 한국에 살며 한국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기 때문이다. Dit is rood haar geweer. Dat hij wel. I betekent haar? Ja, dat was gewoon mo ipo. Zoals het haar van het geweer van de rode. Oké. Vernoemd naar Bakjon omdat hij rood haar had. 특히 16살에 백혈병을 앓았던 야닉은 한국 음식과 한의학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 한의학을 공부하며 한국에서 평생 살다 이 땅에 묻히길 소망하고 있다. 집안에서 보는 바트의 모습은 새롭다. 2년 전 한국인 아내 휘아 씨와 결혼해 신혼생활 중인 만큼 달걀 요리 하나도 아기자기하게 만드는데 알콩달콩 신혼생활 중에도 마음 한켠에는 늘 고향 네덜란드가 자리하고 있다. 부대찌개면 쏙. And in Netherlands, oliebol. Pretty amazing. And then they decide to just stay a bit longer to live there. 오래전 하멜 표류기를 통해 하멜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상에 알렸듯 자신의 채널을 통해 한국을 알리고 있는 바트. 어이 하멜, 여기 누군 것 같아? Hij is een Hollander, net als ons. 물론 스스로의 선택으로 한국에 살지만 박연과 같은 국제 커플로 타양에 사는 외국인 남편을 둔 아내 휘아 씨. 남편 작품의 번역으로 조력하며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까? 물론 박연 때랑 지금은 시대가 많이 다르긴 하잖아요. 박연은 이제 억지로 이렇게 억지로 살게 된 케이스고, 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선택해서 왔고 선택해서 여기 머물기로 하게 된 거여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저희 둘이 결혼을 하고 선택을 하고 여기서 살기로 아예 이제 정착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부인으로서는 좀 최대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어쨌든 낯선 타국이고 가족이랑 친구들 다 떨어져서 산 곳에서 최대한 바트가 누릴 수 있는 것들 다 누리고 펼칠 수 있는 꿈들을 다 펼치고 최대한 순간순간 기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박연 역시 그렇지 않았을까? 전쟁터에서 두 동료마저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외로운 마음을 조선에서 만난 아내와 자녀들이 채워줬기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곳에 살 수 있었던 게 아닐까? I think he did the right thing. Maybe he gave up hope. Like he knew already, like I can never go back to my home country. So it's better to start a life here, to find a wife who can help me out, like teach me Korean, apparently make children. Yeah, and already like going on an adventure on a VOC ship at that time, that meant that you would be away for years, right? So I don't know what kind of agreement they have with their families at home. Like, will you wait, or along the way will you meet other people? We don't know, but if you're that far away from home, knowing that you will never go back, I understand you just start a new family. Yeah, and we don't talk about months, we talk about years, right? Yeah, so I respect that. I respect his decision.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항해. 어쩌면 목숨도 내걸어야 하는 그 길. 그러나 박연과 하멜 이후 그렇게 머나먼 바닷길을 건너 낯선 타국에 와 죽어간 이들이 있다. 바로 이 땅에 온 푸른 눈의 선교사들. 하멜 표류기를 통해 조선이란 은둔의 나라를 알게 된 선교사들이 그렇게 죽음을 마다 않고 낯선 이 땅과 이 땅의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닷길을 걷는 것이다. 바트와 야닉에게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안내하는 김진동 목사. 이 땅을 사랑하다 떠난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特布的一葫芦
또 하멜 이후로 본격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학교가 지어지고 병원이 지어지고 그런 선교사님들의 묘역이다. 이게. 낯선 땅에서 자신들의 목숨은 물론 자녀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며 감당한 선교사들의 그 사명과 사랑, 그 귀한 희생들을 이야기한다. 우리 한국에 들어오셔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묻힌 그런 묘인데 날짜를 보면은 60살 똑같은 날짜는 그날 나서 그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고. 지난 역사 속 한국을 사랑한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바트와 야닉. I always think that the love for Korea from foreigners is something from the last 10 to 20 years. But if I see this, then already hundreds of years ago, people were so into Korea that they wanted to die here and even get buried here. I think that's the first part that comes to my mind.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박연이었다. 한국 선교를 위해서 너무 중요했던 이 하멜의 표류기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준비 역할을 한 사람이 박연이었다고 하는 점에서 저는 한국교회사를 기록할 때 세계사적으로 봐야 되고 종교사적으로 또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 벨트 브레를 거론하지 않고는 한국교회사를 제대로 조명하기 힘들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자세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들과 함께 하면서 더불어 살아서 그들에게 덕을 끼치고 선한 행동을 가르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관점의 선교에서 볼 때는 그 역할은 충분히 선교적이었다. 주일마다 예배는 드리진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못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고향에서 가졌던 그 기독교 신앙이 결국 소멸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었던 것은 아닌가. 조선 최초로 이 땅에 살았던 서양인 박연, 그리고 하멜. 그들이 크리스찬이었음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 몇몇 역사 자료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박연은 조선의 귀화에 살면서 크리스찬으로서의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이러한 박연에 대한 흔적들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 그래서 찾은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박연에 대한 유일한 흔적이 있는 곳을 찾았다. 바로 서울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이거 조그마하네. 네. 저 사진은 크더니. 맞아요. 저희도 처음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네. 네덜란드는 얼마만한데? 네덜란드 커요. 사람 많네요. 조금 여기 있네. 이야. 크기는 다르지만 박연 고향에 있는 것과 같은 모양의 동상. 같은 예술가가 제작한 동상이 1991년 어린이날 이곳에 제막된 것이다. 이거는 광주리 우리 저 바구니. 400년 전 조선에 큰 영향을 끼쳤던 박연. 그는 과연 네덜란드인으로 조선에서 행복했을까? 마음속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후손들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6개월의 긴 여정을 마친다. Okay, so it's been a very long journey. We've been to Yeosu, to Pohang, to Busan, Hwasong, and now we are here in 어린이 대공원 at the statue of 박연. 목사님, 네. 어땠어요? 지금 한국인 박연에 대해서 늘 궁금했다가 이렇게 두 친구 만나서 너무 좋았고 또 실감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참 고맙고 또 함께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저희도 너무 감사해요.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너무 좋아요. 자주 만나야 되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희 네덜란드에서 이거 인사? 아니 안녕. 네덜란드 갈 때 인사할 때 하우두 하루라고 해요. 네, 하나 둘 셋. 하우두. 하멜 표류기를 통해 조선 땅에 선교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운
하멜의 조력자 벨테브레. 400년 전 조선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조선 최초 서양 이민자 박연에 대한 연구가 더 깊이 이루어져 그 귀한 삶의 의미가 후손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본다. 사실 제 책을 쓸 때는 경주 앞바다 외에는 달리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접한 자료들은 다 경주 앞바다로 표착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김양선 목사님, 상당히 서양 자료와 국내 자료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그분이 기록한 부분은 또 권위 있게 인정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경주 앞바다의 표착서를 참 사료를 동원해서 기록을 했고, 그의 조카인 김광수 교수님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 또 김인수 교수님도 동일한 기록을 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자료를 찾아봐도 경주 앞바다가 여러 가지 정황상 이제 설득력이 있다고 이제 판단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경주 앞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한국 역사편찬위원회라는 거기에다가 질의를 했고, 또 그분들이 정확하게 경주부로 들어온 것이 확실합니다. 제주도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역사적으로는 우리 이름으로 박연이라는 이름까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그분에 대해서는 너무 등한시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이거를 찾아서 여기에다가 그런 긴영관이나 아니면 또 어떤 그런 또 우리가 후손들에게도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계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그런 기준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